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답장 없는 편지라고 정해봤는데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자, 최근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그것도 3번이나 반대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자칫 발전되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딱 전자결제로 이걸 발령을 내더군요. 네, 사실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 표명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죠.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윤 대통령과 50년이 넘는 친구 사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회장을 친구 아버지라고도 부른다고 잘 알려져 있었죠. 자, 대선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신의 조언을 좀 듣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라고 제가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네 얘기는 듣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제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독립기념관장 일 말고도 앞서서도 역사관 논란이 일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 회장이 편지를 쓰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처음 편지를 좀 썼는데요. 자,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유인촌 당시 그 문화부 장관이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앞두고 유인촌 장관에게 공개 편지를 썼어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걸 부정하는 게 뉴라이트 세력인 것이죠. 자, 유인촌 장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뉴라이트 세력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보다 앞서서 지난해 8월에는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자 또 국방부 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죠. 네. 하지만 이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복 회장이 돌아오지 않을 편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광복절을 코앞에 두고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사도광산 등재 반대는 자폭이자 한풀이다. 일본의 장관이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최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는데 이 강제동원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좋은 일 됐는데 우리는 좀 또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딱 2군데죠. 일본과 뉴라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또 오늘 국회에 나와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잘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좀 훈계하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한풀이 하듯이 등재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아예 등재 반대해서 모든 역사적 기억에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고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쟁점이 된 건 일본이 강제동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등재에 성공했다. 이 부분을 지금 따져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측과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하고도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를 따지는 건데 여기에 조태용 장관은 더 받아내려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다. 이게 바로 외교의 현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어쨌건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역사적 문제를 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국 국민과도 외교를 해야 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외교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번 해법도 역시 우리가 강제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대는 해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일본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이미 전례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일본을 믿을 수만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현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 개선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계속 돌아오는 거는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빈컵에 반잔을 채우는 것보다 계속 우리만 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